이낙연 전 대표는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오늘 결국 탈당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자, 왜 그동안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는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이렇게 탈당까지 하게 되었을까? 어제는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이 세 명의 의원이 또 탈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잇따라서 민주당의 탈당 사태가 벌어지는 것인지, 그건 결국은 그만큼 지금의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받드는 민주당이 아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심상치 않은 민주당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열린우리당이 있을 때도 그때도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어요. 본인이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전남지사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당적을 버린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오늘 결국 탈당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받드는 민주당이 아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동안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는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이렇게 탈당까지 하게 되었을까? 어제는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이 세 명의 의원이 또 탈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잇따라서 민주당의 탈당 사태가 벌어지는 것인지, 그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예전 민주당과는 다르다. 즉 이재명의 민주당은 DJ 노무현의 어떤 민주당이 아니라 이거는 개딸 전체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이런 판단들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에 꺼리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어제 조응천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동안 조응천 의원은 지속적으로 당내 문제에 대한 어떤 비판의 칼날을 세워왔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은 이제 탈당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로 보면 이제 민주당의 이제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제 추가 탈당이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당이 앞으로 이제 밖에서 창당하고 있는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 그 다음에 이제 양양자, 금태섭, 이런 지금 각각의 어떤 정당들이 나중에 하나로 모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아마 내일쯤에는 이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창당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본인들이 기호 3번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은 일단 기호 1번은 민주당입니다. 기호 2번은 국민의힘이고요. 기호 3번은 정의당입니다. 그리고 기호 4번은 지금 이제 진보당, 시대전환, 시대전환은 이제 국민의힘 합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용인원에 있는 이런 정당들인데, 만약에 6석이 넘어가면 기호 3번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기호 3번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3당이 결국은 이제 기존의 극단적인 어떤 양당 정치를 극복하는 대안 세력으로서 어떤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당이 과연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제 관심인데요. 여기서 잠깐 원래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 중에서 윤영찬 의원이 있었습니다. 성남 중원의 국회의원인데요. 여기가 이제 친낙계, 즉 이낙연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이죠. 근데 어제 이 탈당하기 30분 전에 돌연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려서 상당히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제가 그 속내를 좀 취재해 봤더니 친문계열, 이게 이제 윤영찬 의원이 문재인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습니다. 국민소통수석을 했죠. 그때 이름이 수석을 했는데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권유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만 하더라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등이 굉장히 탈당하지 말도록 설득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인이 행동 통일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탈당을 하지 않는 데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설득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친문 세력이 민주당 내 일부 있습니다. 뭐 윤건영, 그다음에 고민정 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민주당에 이재명 전 대표는 내년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뭐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 가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실형이 나와버리면 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내에 남아서 뭔가 어떤 이 세력을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지금 친문 세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당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윤건영, 뭐 고민정 뭐 등등 이 친문 세력들은 당에 남아서 공천을 받아서 임종석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의 어떤 만약에 유고 사태에 대비해서 뭔가 어떤 친문의 또아리를 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금 이 세 명과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그렇게 하고는 안 된다. 지금 이재명을 순진하게 보고 있다. 지금은 밖에서 해야 된다. 왜냐?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얼마 전에 현근택 이 당시 민주연구 부원장 그 카톡, 즉 정성호 의원과 나눈 카톡에서 봤듯이 이번에 현근택 변호사가 굉장히 성희롱성 발언으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요, 굉장히 중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같이 출마하는 그 당내 경쟁자인 여성 비서한테 뭐 너네 잤냐? 뭐 너네 왜 감기 같이 걸렸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출마는 시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징계를 세게 못한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이거 공천 탈락시켜야 된다라고 했더니 본인은 그건 너무 세다. 약하게 그냥 경고만 하자.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지금 친문 세력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자신을 어떤 이 사법 문제 때문에 몰아내고 당을 장악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친명계 일색으로 당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현근택, 양문석 뭐 이런 선수들을 다 출마를 시켜야 된다. 즉 자기 세력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선거에 출마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정성호 의원하고 둘이서 텔레그램으로 공천 문제까지 상의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방상민주당은 자신들의 무슨 시스템이 있다. 거기서 공천한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다 물밑에서 공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친문 세력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회의감이 듭니다. 즉 이재명 대표는 지금 친문들의 생각이 그렇게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력을 좀 몰아내고 본인 세력으로 가져가겠다. 이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충돌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충돌 지점에 만약에 이탈자가 있을 경우에 이쪽 제10당의 세력은 좀 불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기호 3번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그다음에 이 원칙과 상식 세 의원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충돌 지점, 즉 친문과 친명의 충돌 지점에서 튀어나올 요 세력을 모아서 뭔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그걸 아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또 회유 작전을 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성호 의원의 이게 문자 노출이 의도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즉 윤영찬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기자들이 뒤에서 사진 찍는 거 다 알거든요. 일부러 이걸 노출시켰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시키면 좋으니까요. 그렇게 일부러 노출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집에서 일단 뭐 후유증을 치료하면서 이제 아마 당무 복귀를 하게 되면 바로 공천 문제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시도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도 제가 듣기로는 이번 그 테러 사건으로 꽤 트라우마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이 이 커터칼 테러를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경호원들이 절대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못 시켰대요. 왜냐하면 한번 이 테러를 당하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옆을 지나가면 굉장한 두려움과 어떤 이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정말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본인이 정말 죽는 줄 알고 김혜경 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아내를 계속 찾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마 본인도 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는 나았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꽤 오래 갈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집에서 좀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런 트라우마를 이제 극복하고 당으로 돌아와서 이제 공천을 할 텐데, 아마 이제 이런 공천에서 과연 이제 이 친명계 일색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뭔가 친문계나 이해찬 전 대표가 하고 있는 이쪽 친문계와 적절한 타협을 할지. 왜냐하면 이해찬 전 대표,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이나 김성환 인재영입위원장이 다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이거든요. 그래서 친명계의 어떤 뜻만으로는 공천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충돌이 얼마나 이제 정말 극명하게 일어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이 충돌이 심해지면 제3당이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적절히 타협을 하게 될 경우는 제10당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